아래층 남자의 집에서 서로를 탐했던 민호와 수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부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저랑 있는 게 지겨워진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지겨워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이 계속 괜찮을까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는 수진 씨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한 달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시간요? 얼마나요? 며칠만요.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수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동안 수지는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문자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수진님 맞으시죠?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지가 다니는 카페 근처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따님께서 카페에서 일하시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으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수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호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손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메리카노 만들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2도 화상입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을요? 네, 감염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민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강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내 잘못이야?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화상을 입지 않은 왼손이었습니다. 내 손, 많이 아프지? 괜찮아. 진통제 맞았어. 너도 고생이 많네.
엄마가 더 잘해줄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지가 아플 때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한 달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3시쯤 민지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컵을 건네주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더라. 그래?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아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런가? 어쨌든 엄마가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 민지가 다시 잠들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집에 들러 민지의 속옷, 수건, 세면 용품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정말 안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이 입원해서 병원에 있어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화상이에요. 2주 정도 입원한대요. 그럼 2주 동안 못 보는 건가요? 수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민호보다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 민지가 깨어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 짐까지 가져다 주고. 당연한 거지, 뭘.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내가 번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보험도 있고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내가 일을 못하니까 등록금은 어떡해. 민지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에 수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민호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딸은 등록금 걱정에 몸까지 상해가며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라도 해서 벌게. 엄마가 뭘 할 건데? 알바라도 알아볼게.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알바야?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날 저녁 수지는 민지가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 내려갔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호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 있어서요. 따님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집에는 혼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 제가 올라가서 뵐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내일 봐요. 정말요? 너무 보고 싶은데. 민호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딸 일로 머리가 복잡해요. 민호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민지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23세 민지,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오른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언제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수진이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 응, 무슨 할 말 있어? 그냥 고마워서. 뭘? 23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리고 아빠 죽고 나 혼자 키우느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래? 하지만 민지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여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지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딸을 돌봤습니다. 민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병원 생활이 답답했거든요. 단 집에서도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힌 후 쿠션을 옆에 받쳐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줄 몰랐어. 원래 그랬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민지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병원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워.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서 민지 앞에 놓자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먹어봐. 민지가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맛있어.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나 봐.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말? 나 나을 때까지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픈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셨잖아. 아니야. 앞으로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날 오후 민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문득 한 달 전 민호를 처음 만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민호가 일부러 말을 건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수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냄새가 끝내주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엄마도 많이 먹어. 병원에서 고생했잖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다운 식사를 했어요. 대화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엄마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매일 병원에 와서 챙겨주고
손 잡아주고 언제 이렇게 다정했나 싶었어. 수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딸을 돌봐야 할 때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할게. 갑자기 왜 이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응,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을 뿐이야. 민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드디어 평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민호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따님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거죠? 민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돌봐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라도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따님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민호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민호가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가니 민지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아래층에 사는 사람. 너 안부 물어보러. 그래. 이웃이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마저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민지의 팔이 많이 좋아져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기가 참 좋다. 그러게. 날씨도 좋고 엄마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고마워, 엄마. 정말로. 민지가 수진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민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수지는 서서 하는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재미있네. 앞으로 자주 하자. 정말? 정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수진을 보며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수진이 웃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었구나. 일주일 후 수지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민지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일하는 거야? 응. 내 등록금이라도 보태야지.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야. 첫 출근 날,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민호 씨도 회사 가시나 봐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민호 씨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빵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빵을 건네는 일. 단순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사장님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수지는 첫 급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도 재미있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그날 저녁 수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무슨 날이야? 갈비찜까지?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 내 첫 출근, 그리고 내가 건강해진 것. 엄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의 새로운 일상은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단순하지만 충만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과 민지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둘이 영화 보는 거, 그러게. 앞으로 자주 하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민지가 수진의 팔짱을 꼈어요. 엄마, 왜? 요즘 정말 행복해. 엄마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나도 그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엄마가 있으니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민지야. 뭘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운 거지.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한 달 전 민호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짜릿하고 위험하고 금지된 관계가 주는 흥분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팔짱을 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걷는 것.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은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민호도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민호 씨도 잘 지내시죠? 네, 아내랑 요즘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잘 됐네요. 따님도 다 나으셨나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네, 그때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민호가 베이커리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후회도 아쉬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응?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수지는 그 깨달음 덕분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밥상, 뜨겁게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 말없이 밥을 먹는 딸의 모습, 그걸 보며 수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엄마로 살아가는구나. 수지는 거실에서 일어나 민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지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는 인생의 추억으로 잘 남겨두자.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